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던 4시 39분, 4시 39분의 목격자 아니면 그 근처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조사가 돼야 되는데 전혀 조사가 되지 않고 있던, 중간 수사 발표에도 언급이 없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시고도 하시고 저한테 요청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 분석을 못했는데,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4시 39분 이거 말고도 이제 너무 낚시꾼도 다 무너지고 기타 새로운 게 많이 드러났었잖아요. 4시 39분 증인, 이 사람 목격자, 이 4시 39분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 39분 이 사람은 일단 어떤 장면인지 잠깐 보실게요. 신의 한 수에 관해서 제가 공익을 위해서 잠시 이거를 인용하겠습니다. 먼저 하는 행동은 강비탈 부근을 왔다 갔다 하는 행동. 하기야 흐리죠. 흐립니다. 자, 왔다 갔다 하죠. 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봐도 충분히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강비탈에서 올라왔을 것으로 당연히 추정이 됩니다. 왜냐, 오른쪽에서 온 게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40분의 목격자들 발견을 했다고 했습니다. 7번 목격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 중간 모습을요. 그러면은 그 전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전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을 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4시 39분 이 목격자는 낚시꾼의 증언, 낚시꾼의 말을 거짓말로 밝힐 수 있는, 이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개가 되면 낚시꾼의 주장이 모두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추론도 가능하고, 제 생각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낚시꾼을 막 만들어냈는데, 근데 낚시꾼에 봤다라고 하는 그 시간대 정확한 그 장소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무조건 숨기는 겁니다, 이 사람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올라온 곳이 바로 그 추락의 현장이죠. 이 사람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비탈, 내려가는 그 비탈, 배수구 있는 그 비탈에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조사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어디에 있었고 뭐 하던 사람이고, 이 사람 왜 조사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락 장소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이 추락 장소는 언급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논의하지 못하고 토론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금지시키고 막기 위한 정책에 지금 경찰과 권력이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드러내면 낚시꾼도 지금 추락 언급, 이 언덕 장소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낚시꾼도 들어간 사람이 있고 정민으로 보인다 헛소리 해가지고 이 장소 이외에 자살이라는 쪽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지, 이 돗자리 장소, 추락 장소, 331 장소는 낚시꾼들은 직접 언급은 또 안 합니다. 어떻게든 331 장소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국민이 상상할까봐. 그래서 현장 검증도 안 했고 폴리스 라인도 가장 먼저 없앴죠. 그걸 촬영하기 직전에 폴리스 라인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폴리스 라인이 애초에는 331 장소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서울신문 그 예전에 걸 제가 찍어서 영상 올린 상태로 남아있고, 그래서 폴리스 라인이 있었던 것도 다급하게 없앴고, 그걸 없앤 상태에서 그거를 촬영하게 했고, 무조건 331 자리에서 떨어졌다라는 상상을 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모든 걸 없애고 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낚시꾼도 331 자리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조사하게 되면 331 자리, 그 추락 장소, 그 돗자리 장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올라온 경위, 올라온 지형, 올라온 이동 경로, 이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올라오고 이러한 경위와 움직임을 얘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331 그 추락 장소가, 추락에 대한 모든 걸 지우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니까 국민들이 논의하고, 이 사람이 올라온 장소는, 이 사람이 아래에 있었던 장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331에 대한 논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럼 이러한 추론이 설득력이 있고 지지할 수 있는 또 사례가 있느냐,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사례가 있느냐, 다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충분히 보시면
두 명을 강제북송했던 건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강제북송을 했었던 사실 많이 아시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일반론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것이 발견된 상황은 되게 특이하죠. 처음에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이후에야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했죠. 그 전까지는 숨긴 겁니다. 닷새간 국민에게 숨겼어요. 닷새간 강제북송을 하고 닷새간 국민에게 숨기다가 이것이 드러난 경위가 뭐다? 대령, 공동경비구역 대령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한테 메시지 보낸 것이죠. 단결 이렇게 준영입니다. 오늘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정보를 하나 알려줬죠?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했다. 이렇게 적십자사 모르게, 경찰은 자기네 편 아니에요, 청와대? 이렇게 경찰이 에스코트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보도됐다? 이렇게 보도된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닷새 동안 국민에게 속에다가 이 문자 메시지도 대령이 언론한테 공개한 게 아니고 대령이 긴급하게 송환 직전에 보내는 것을 눈 가리고 보냈대요. 눈 가리고 보낼 때 이 두 사람이 청년인데 이 두 사람이 북한으로 강제북송되는 걸 알고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 보낼 때 보낸 것을 누가 찍은 거죠.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언론의 중요성, 이 권력의 이 타락함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연히 드러났는데 우연히 드러나가지고 설명하기를 뭐 사람을 많이 죽였다, 흉악범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다른 거 다 제치고 변론을 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야당이 따지니까 이게 무슨 짓 한 거냐 그러니까 김재원 여기 이낙연 총리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 뭐 김재원 위원장이라는 분이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대법원 판례입니다. 확고한 판례입니다. 헌재 판례이기도 하고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주민이에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법적으로도 우리나라 주민이고 따라서 법적인 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처벌해야 된다. 살인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 총리가 얘기하기를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고 뭐 진실규명이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다. 뭐 엉뚱한 소리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답변, 공식적인 답변이 통일부 답변이 보십시오. 북한 이탈 주민법상 국제 형사범죄, 살인 등 중범죄는 보호 대상을 제외한다. 또 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법이 그렇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북한 이탈 주민법상에 적용받는 북한 주민이라는 것도 통일부나 청와대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것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통일부나 청와대는 야당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 헌법재판소, 대법원 둘 다 확고한 판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법 자체가 그러한 대법원 입장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다. 북한은 우리나라 국민이다. 북한은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민, 남한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이외에 체계가 있습니다. 연역이 있고 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국제법상으로 유일한 하나의 어떤 정통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 법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계시죠? 남한의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한반도 전체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합법 정부라면 북한 주민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나라 주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법원이 만든 말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법리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헌법 체계, 역사, 그 다음에 자료들, 모든 논의들, 그동안의 모든 공적 논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법도 그 전제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당도 청와대도 통일부도 북한 주민이 이 강제 북송된 사람이 우리나라 주민,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법을 좌파가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살인 중범자는 제외한다 하니 이걸 악용한 겁니다. 그러면 살인을 했을 수 있지 않느냐? 단 하나의 사실이 없잖아요. 1000개의 사실을 국민한테 제시해야 되는데 살인 현장, 배, 사진 그 안에 있었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살인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 한 사람이 통일부 관계자가 말하면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은 3시 40분까지 같이 있었다. 그렇게 하니까 경찰이 발표하니까 모든 언론이 337에 같이 있지 않았잖아요.
정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한 달 넘게 그렇게 전 국민을 속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국민이 완전히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법상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느냐? 통일부 관계자라든가 뭐 문재인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이런 독재자라든가 시진핑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법의 원리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거쳐서 판사의 판결을 거치고 여기에 관한 기소를 하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1심을 거치고 2심을 거치고 3심을 거치고 그것도 안 되면 헌법재판소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모든 절차적 보장, 모든 헌법적 보장을 거친 다음에 판단하는 거지. 그냥 바로 강제북송하기 위해서 통일부 관계자인데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그냥 판단할 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아. 이렇게 행정적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사법적인 문제입니다. 사법적인 재판을 해야 되는 거고 보호 대상에서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있는 건데 그냥 통일부 관계자가 그 사람이 1급 관계자든 통일부 장관이든 문재인이든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게 범죄입니다. 범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권력이 경찰이 지금 국민을 속이고 초등학교 수준으로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깨어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뼘도 안 되는 팔뚝만한 이 세 장을 박차고 나서 세 장을 부수면 이 팔뚝만한 세 장을 부수고 나면 여러분 우주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주 같은 하늘을 나르셔야 돼요. 이 팔뚝만한 손바닥만한 세 장을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숨기고 이런 식으로 우연하게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미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문재인은 나중에 처벌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국제인권 담당관이 우리나라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의도 열렸고 미국에서도 결의도 했었고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거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막행동, 이 정도의 막행동은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막하는 정도도 충격인데 이 정도로 막하는 정부가 정민 사건을 신경을 쓸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민 사건과 관련돼서.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 439번 증인을 조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낚시꾼 증언과 배치되고 그리고 331 자리에 대한 논의가 나올까봐 조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